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용수 이완부 피해자 할머니가 지난 7일에 이어서 오늘 2차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새로운 폭로가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할머니 회견에 앞서 정의연과 윤미향 비리가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비리의 끝이 어디인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얘기했다는 징하다. 정말 징합니다. 이제 제발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예. 오늘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네. 예정이 되어 있고 저희들은 지금 오전에 녹화를 하기 때문에 오후 2시 기자회견을 보고 또 속보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보니까 이용수 할머니 문제는 좀 뒤에 얘기하더라도 정의연과 윤미향 문제를 놓고 이런저런 불미스러운 내용들이 끝이 없이 나오고 있어요. 예. 무슨 영화 김복동 그런 영화도 찍었던 모양이죠. 예. 그 해외 상영을 놓고 또 후원금을 거뒀다. 얼마 전에도 좀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베이징에 있는 그 난징 위안부 숲 조성한다고 4천만 원을 거뒀는데 그것도 안 오고 적당히 또 써버렸다. 우간다에 또 김복동 센터 건립한다고 4,300 이렇게 거뒀다가 또 미국에다 건설한다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버렸다. 뭐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윤미향 이름을 담아내기 이혼으로 바꿔야죠. 그러네요. 예? 우리 어릴 때 보면 양파를 어르신들이 담아내기 그랬거든요. 일본 말이죠. 그렇죠. 담아내기 일본 말이에요. 예. 자꾸 까도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반의를 빙자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치부를 한 거죠. 담아내기처럼 까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좌우명은 뜯고 또 뜯자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명분만 세우면 자꾸 뜯은 거예요. 돌아가신 그 신미자 할머니가 위안부들을 역사의 무대에 세워갖고 앵벌이를 해갖고 그 말이 맞는 거죠, 앵벌이. 정말 나쁜 그렇죠. 악당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복동 그 위안부 어르신이 그때도 폭로를 하고 이제 그럼 돌아가셨잖아요. 그 영화를 해외 상영을 명목으로 1,800만 원을 모금해서 그것도 배급사에서는 돈 달라고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배급사에는 돈 거둔지도 몰라요. 근데 1,800만 원을 거뒀는데 기부를 받은 건 있는데 어디 쓴 건 없어요. 이 통장은 희한한 통장이라 들어온 통장은 있는데 나가는 통장은 어디로 가 미로가 없어요. 상수도는 있는데 하수도가 어디 있는가를 몰라요. 그러니까 명성교회에서도 그 연남동에 그렇죠. 평화의 집 구입을 해갖고 지금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아마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예, 한 분이 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월 150만 원을 이렇게 주는데 그것도 공시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번에 그 명성교회 마포 쉼터를 제공했는데 뭐 과거에 그 집도 제공해주고 그 매달 150 보내다가 이제 어르신 한 분만 계시니까 이제 100만 원을 보낸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성 쉼터에 또 있는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달라니까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기부금 아닙니까? 그렇죠. 후원금으로 들어온 그렇죠. 것들은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또 공시를 해서 그걸 해야 하는데 네. 그냥 자기들끼리 알아서 쓰는지 또 뭐 명성교회 같은 큰 교회에서 그 100만 원, 150만 원 주면서 그걸 어디다 썼냐고 물어볼 일도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거기서는 깨끗하게 또 정당하게 썼으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게 상식적인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정의기억연대도 기자회견하고 해명하고 한다는 게 우리는 돈 똑바로 잘 썼는데 회계 실수다. 입 닥쳐 이거거든요. 예, 자기한테 질문하는 사람 입 닥쳐 그래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번에도 안성쉼터가 핵심 사업이라더니 그러니까 3개 프로그램에서 참석자가 2~3명밖에 안 됐대요. 그것도 한 2년 하고 말았다고 한 두어 번. 건강 뭐 치료 대화해서 2~3명 할머니들 모셔놓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 돈만 뜯은 거죠. 10억 받을 때마다 할머니들 치료내 세워가지고 응? 예, 그래서 이 2~3명 겨우 뭐 치료 프로그램엔 2년간 딱 1명이래요. 2년간 딱 1명. 그러니까 그분들을 마포 쉼터에서 또
안성 쉼터까지 예. 몇 시간 가니까 할머니들이 고역했다는 아유, 거예요. 그 80, 90대 할머니가 네. 마포에서 안성 그 외진데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고속도로 타고 가도 2시간은 달려야 되지 않겠어요? 뭘로 거기까지 가냐고요. 그 마포 쉼터도 좋은데. 아, 성산동에 이런 얼마 싼 데 많아요. 네. 예. 그런데 또 하나는 그 수원 네. 시민신문 네. 이게 이제 윤미향 씨 남편이 김삼석 씨가 하고 네.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뭐 그 전에도 광고비 뭐 이런 문제 네. 학교 그런 그 폭로 고지고 해갖고 네. 광고 문제로 해갖고 네. 사법처벌을 받은 예, 적이 예, 있잖아요. 예. 근데 수원시에서는 여기에다가는 아주 특별히 배려를 해갖고 네.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1억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광고비를 지원했네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이거 인터넷 신문 아닙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해준 겁니다. 그럼요. 네. 지역신문이라는 거는 광고료가 50만 원,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도 안 됩니다. 안 돼요. 50만 원, 뭐 30만 원, 20만 원 그래요. 예. 우리나라 주간지 중앙에서 10만 부, 20만 부 발행하는 주간지도 광고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또 출판국장도 안 했으니까 예, 예, 신문사에 있을 때 네. 그래서 우리 때는 뉴스메이커고 지금 주간경향이고 알죠. 또 여성지도 했습니다. 네. 레이디 경향으로 네. 다 폐간이 됐지만 그때 나올 때는 아주 이익을 많이 냈는데 그 한 페이지당 보면 뭐 그냥 광고하지만 100만 원, 그렇죠. 해봤자 200만 원이죠. 그렇죠. 한 페이지 광고. 예. 근데 이 수원 반짝반짝한 좋은 광고지. 그렇죠. 예, 거기다 예.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역 수원에만 해도 지역 신문이 수십 개 될 거거든요. 예. 경기도청이 있잖아요. 수십 개 아마 100개가 넘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군데다가 저렇게 1억 3,090만 원 광고비 집행이 있다는 거는 거의 그 돈 자루를 준 거라고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아니, 한 여기는 군데를 또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정의해놓고 정대협에서도 또 이제 그 편집 디자인 그 소식지 그것도 거기다 맡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윤미향하고 윤미향 남편은 위안부 할머니를 해서 빙자해가지고 다각도로 어떻게 보면은 앵벌이를 한 거죠. 딸은 또 저 미국의 UCLA 음대 그 비싼 음대 또 다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언론에서 보니까 기생충 네. 영화 있잖아요. 네. 기생충 가족 그렇죠. 아니냐. 아, 그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죠. 어. 가장 반미를 외치면서 저렇게 했다는 게, 그 김삼석 그 수원 그 신문 사장도 그 과거 국가보안법 간첩, 남매 간첩단 사건으로 네. 감옥까지 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이 반미하고 반일 해가지고 먹고 산 거예요. 반미 반일 갖고. 기생충 가족. 똑같은 거죠. 근데 기생충 가족은 국가사회에 피해는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냥 자기네 먹고 살라고 입에 불칠하려고 그냥 부잣집 학력도 거짓말하고 부자들 거 약간 좀 사기친 거죠. 네, 뜯은 사기친 것도 거죠. 아니에요. 사기친 거죠. 사기친 거죠. 근데 윤미향, 김상수 이 부부는 반미 반일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흔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죄의 그 무거움이라는 게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나라가 왜 고종 때 저 휴일날 천천히 읽어보는 뭐 고종인가 이 책을 읽어봤어요. 예. 고종 때 왜 망했나가 나오더라고요. 예? 줄을 잘못 써서 망한 거예요. 그렇죠. 예, 러시아는 남진하는데 영국, 일본, 뭐 미국은 러시아 내려오는 걸 막으려고 하는데 우리 이거 고종하고 민비는 러시아 손잡아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가 양쪽으로 다 쑥대밭이 된 거잖아요. 예, 그 판단을 잘못한 거죠. 지금도 우리 윤미향 그 김상석 부부가 우리 반미 반일로 우리나라를 자꾸 몰고 가는 거 정말 역사에 씻지 못할 죄를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 정부 방침하고는 잘 맞죠 코드가. 또 친북 아닙니까? 아, 정말. 뭐 지금 그동안 언론에 나온 거 보면은 베이징 유경식당에서 네. 탈북한 그 종업원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부를 또 북한에 이렇게 월북을 네. 계속 회유하고 돈까지 주면서 이렇게 꼬드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또 유럽 평화기행이라고 유럽 가서 이제 수요 집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위안부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거기 때도 가니까 늘 무슨 민중당 뭐 그런 게 이리 와가지고 그 간부들이 와서 은근히 의식화 교육을 하더라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망명했겠어요. 한국에서 못 살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그 지배인 있지 않습니까? 네. 허모 씨, 네. 허모 씨라고. 네,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북한에 안 간다고 했더니 그냥 여기저기서 하도 압력을 넣고 막 네. 자기 집 앞까지 쫓아왔더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부인들이 와가지고 네. 너 죽을 줄 알아. 네. 조심해 하고. 그래서 아, 이게 나에 대한 암살 전조구나 해서 망명해버렸다. 아, 그 불안감이 이해가 가죠. 과거에 이한열 씨. 허강희 씨라고. 예, 그 이한열 지배인 씨도 이름이. 왜 그 암살 당했잖아요. 이한영. 이한영, 예. 죽었잖아요. 암살당했죠. 예. 그리고 또 지금 뭐 탈북자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 뭐 과거에 뭐 임수경 씨인가요? 이런 사람도 탈북자 비난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불안감 대단히 크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정체성을 흔드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래서 정말 단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 이분들이라든가 민명 씨나 뭐 남편 또 네. 정의연의 문제들도 뭐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좀 문제가 저는 되는 것은 이용수 할머니라든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뭐 정치권이라고 해보죠. 민주당 네. 쪽에서 보면은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음모론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건 참 잘못된 거죠. 이게 친이라고 뭐 반이라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 역사는 역사대로 잘못된 건 잘못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지. 근데 내 편으로 갈려서 저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친일 반일 뭐 반미 그런 정도를 넘어서 뭐 그런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얼마 전에 서른 네. 최고위원이 보고서 내고 이런 데 보면은 이영수 할머니가 2012년에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신청자다 하면서 정치적인 무슨 성향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배후에는 더불어시민당 그때 공천 탈락한 사람 그때 기자회견 7일 주선한 분이 있잖아요. 있죠. 평화인권당인가 뭐 위안부 최노인가 뭐 최상용 씨인가 뭐 그런 분들이라든가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과거에 뭐 한나라당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 해가지고 뭔가 야당 쪽에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은 그림자 이해찬이가 말을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자꾸 몰고 가고 있고 박홍원 최고위원도 그 최고위원회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틈을 타가지고 역사 왜곡을 시도하려는 반역사적 행태를 벌이고 있다. 그래가지고 마치 이것을 반역사적이고 아니면 어떤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음모론으로 몰고 가서 이게 정치적인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려 하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제가 볼 때는 뭐 다른 분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아 순수한 마음에서 저러는 거구나. 글을 지난번에도 발표문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냥 뭐 윤미향에 대해서 뭐 보복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그 이번에도 오늘 뭐 하겠지만은 이분은 앞으로 위안부 집회가 근본적 수요 대사관 앞에서 오랫동안 했잖아요. 이게 앞으로 발전적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이거를 얘기하고 싶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한일 그 젊은이들이 이 미래를 어떻게 갖고 나가느냐. 그래서 이게 발전적으로 나가자. 올바른 역사 교육을 하자. 그 얘기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이제 윤 당선자에 대한 내용, 정의연 내용.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나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마지막으로 더 밝히겠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얘기한 내용을 갖고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할머니가 뭐 92세라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마지막으로 치매 할머니로 몰아가지고 마지막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뭐 일가 친척한테 물려주려고 하고 목돈. 뭐 이런 식 그렇죠. 정치적인 꿈을 갖고 뭐 하고 이런 식으로 매도한다는 거는 참 그 노무현 재단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적반하장 후한무치 경강부회 여기도 똑같이 닿는 거죠. 그러니까요. 좀 이용수 할머니의 그런 순수한 뜻이 이런 정치적인 음모론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 정말 아닌가.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미국 행사를 많이 했잖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가서 뭐 하원에도 국회의회에서 연설도 하고 여러 가지 소녀상 만드는 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통역을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미국에 올 때마다 한 10여 년 전부터 윤미향 문제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무 독단이고 자기 마음대로 다 갖다 써.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다 해갖고 늘 이렇게 울분을 토했다는 거 보면 지금 이 문제가
무슨 하루와 이틀 사이에 터져나온 문제가 아니라고 봐야죠. 그렇죠. 이 할머니로서는 정말 쌓이고 쌓였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이제 노인이 다 되셨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죽을 수는 없다. 그런 마지막 어떤 절절한 심정으로 얘기했다고 봐야 그렇죠. 하잖아요. 세상 떠나기 전에 진실을 좀 밝히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이렇게 과거에만 함몰될 수는 없다. 이거 잘못된 거 털고 미래를 좀 가자. 뭐 이런 저는 아주 이용수 어르신께서 중대한 결심을 했고 정말 역사에 저는 길이 남을 이렇게 충정이 아닌가. 이거 정치권에 맡겨놔서는 네 편 내 편으로 해서 굳이 하세요 그랬죠. 해결이 안 돼요. 왜 위안부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지금 집권 세력은 반일 토착 외구로 모는 게 집권에 도움이 됩니다. 윤 대표나 우리 같은 사람은 토착 외구에 토착 외구로 몰고 하면은 국민들이 쫙 자기 쪽으로 몰리거든요. 정치권이 재밌어요. 또 윤미향은 위안부 얘기 나오고 해결이 안 되고 일본이 삐딱선을 타게 될수록 자기 입지는 또 커져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천정호 전 외교부 수석 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 외교부 수석 외교부 차관. 그때 문제가 잘 해결될 뻔했는데 윤미향이 불러서 들어보니까 일본에서 제안한 내용들 할머니들도 또 대여서품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 들어보니까 다 괜찮다. 그러니까 그 일본 대사가 한국 대사 할머니들이 일일이 찾아가서 사죄를 하고 일본 정부 돈으로 말하자면은 사죄금 배상금 비슷한 것을 내놓고 그런 문제로 해서 끝내자. 대신 그 일본 대사의 그런 사과는 개인 일본 대사가 아니라 말하자면 일본 정부의 사과로 인정한다, 간주한다. 이런 정도에 대해서 했는데 윤미향이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인터뷰를 했더구만. 이 사람은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해결이 안 돼야지 자기가 오래 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취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남북 간의 문제도 해결이 안 될수록 그 남편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남편도 그쪽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가 돼버렸어요. 진짜 이거를 용인하고 비호하는 세력은 난 도대체 어떤 세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토착외구 아닌가요? 그런 사람이 토착외구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서 비난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토착외구라고 봐요. 노루뼈도 3년을 구워먹는다는데 이것은 3년이 아니라 몇십 년을 구워먹으려고 하면 되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돌아간 지 11년째 지금 우려먹고 있고 저기 윤미향은 벌써 수십 년째 우려먹고 있죠. 그러니까 노무현 정치인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그걸 잘 그럼 우리가 참 많습니다. 지역구도 탈피라든지 서민으로 향한 탈권이라 노무현 대통령 좋은 게 많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해서 자기가 사리사욕 챙겼다면 그건 노무현을 이용한 거예요. 그 윤미향도 똑같죠. 위안부 어른들의 헌신, 그 사람들의 가슴 아픈 희생, 이거를 미래를 가기 위한 토대로 삼고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대화를 못하고 자꾸 막고 끌어왔으니까 우리 역사에 큰 피해를 준 분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후에 윤미향과 관련해서 또 정의연과 관련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글쎄요 뭐 그 자세한 내용은 나는 할머니는 잘 모르라고 봅니다. 말하자면 기부금이라든가 후원금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은 알았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그것을 일일이 설명해 쓰려면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 이제 회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좀 충격적인 내용도 터져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있죠. 그때 호텔로 불쑥 기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내 기자회견에 윤미향한테 와라. 배신 당한 사람이 기자회견을 하면 배신자가 와서 그게 부당하면 부당하다. 사실관계를 밝혀라 했는데 올까요? 안 온다고 봐야죠. 그렇죠. 염치가 있나요? 염치가 없어서 못 오고 윤미향은 거꾸로 세워도 좋다. 국회 시계는 간다 이거거든요. 국회의원 될 날이 며칠 안 남았어요. 옛날에 김상현 전 의원이 있습니다. 그때 공천이 떨어지니까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다시 들어오겠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은 지금
이달 말까지만 버티면 돼요.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며칠만 버티고 있으면 잡으면 되는 국회의원 되는 거예요. 예. 그럼 뭐 면책 특권도 있고 하니까 뭐 이용하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그게 사과입니까? 할머니 불쑥 쳐들어가 가지고 예? 그래놓고 또 발표하는 게 할머니가 눈물 흘리면서 참 어떻게 보면 그 용서를 받아줬다 이러는데 뻔뻔한 거죠. 정말 해명해야 되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윤미향이가 착복하고 횡령했는지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를 들러리로 세우고 네가 주역이 된 거 아닌지 세 번째는 한일 합의도 왜 방해했는지 진짜 방해했는지 그런 걸 낱낱이 밝혀야죠. 그리고 낱낱이 밝히고 자기는 의원직 사퇴하고 예. 그리고 과감하게 은팔찌를 짜고 돈 때문에 감옥 가야 되잖아요. 예, 은팔찌 차야죠. 그러면 윤미향이가 진짜 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진짜 윤미향이가 그렇게 나왔으면 이런 그래. 문제들은 깨끗이 해결이 되고 또 한일 관계도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후에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다니까 그 내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